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코리아 TV 001짜리를 잡아라. 우리 신용원 MC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해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결혼정보업체에 가면요, 커플 매니저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공잡에는 취업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솔입니다. 네, 그 외에 전도사가 있다면 발로 뛰는 취업 전도사가 있습니다. 취업 전도사 신용환입니다. 네, 이렇게 취업 전도사와 취업 매니저가 함께 찾은 곳은요, 울산광역시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죠? 네, 저희 001짜리를 잡아라. 매해마다 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바로 NCS. 맞아요. 그 NCS를 직접 만들고 적용하는 기관, 바로 이곳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요, NCS 특집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NCS에 대해서 낱낱이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정보를 알려주실 두 분을 모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우리 신입사원분들 출연진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지 네. 메모 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많은 아이디어들을 그렇죠. 주셨는데 네. 오늘도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선물일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앞쪽으로요, 이 대학생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산업인력공단 NCS 기자단 우리 울산대학교 학생들 나오셨습니다. 한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성은지라고 하고요. NCS 기자단으로 현재 4월부터 활동 중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이곳에 취업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재학 중인 3학년 회계학과 김성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NCS 기자를 통해서 저한테 맞는 공기업을 찾아서 재무팀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재개발 관련해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NCS 기자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S 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울산대학교 회계학과 4학년 정원형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미래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오늘 도움을 많이 받아 가셔야 될 텐데, 그렇다면 두 선배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네. 자, 두 분은 이곳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갈게요. 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놀지 못하고 공부를 해서 시험 가서 네. 네. 입사했습니다. 와. 올해로 14년째입니다. 네. 정말 하나도 안 늘고 합격하신 거예요? 조금. 조금 늘고. 우리 대리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딱 2달 되었습니다. 네. 두 달. 오. 그렇다면 네. 이곳에 대한 소개는 14년 차인 네. 최진혁 차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는 것 14년이면 같아요.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럼요. 잘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기업에서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식상할 수 있는데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가요? 그러면 좀 서운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입니다. 그렇죠. 일터의 가치도 함께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이제 2개월 된 네. 우리 예진 대리께서 혹시 공단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 산업인력공단은 여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게 빵빵한 곳인데요. 네. 예,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사내 어린이집부터 또 유형 근무제를 굉장히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런 육아나 이런 복지뿐만 아니라 또 그 여직원들이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한다면 얼마든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 네. 여성들이 행복한 네. 공단. 제가 오고 싶은데요? 빵빵하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네. 자, 우리 산업인력공단이 NCS를 개발하고 또 각 기관에 전파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주관 기관이잖아요. 우선 NCS를 개발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뭘까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육훈련 제도하고 산업 현장하고 미스매칭이 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는 직무 지침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그 직무 수행 사항을 국가에서 정리한 게 바로 NC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과 직무 능력과 매칭이 안 됐던 그렇죠.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매칭하게 해준다. 예.
오늘 저희가 나온 이곳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요. 이곳에서 NCS 주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NCS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낱낱이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NCS가 얼마나 그동안 정착됐는지, 그리고 NCS를 하기 전과 NCS를 적용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일단 채용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네. 작년에는 130개 기관, 그다음에 올해는 100개 공공기관이 NCS 기반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그 NCS 기반 채용된 사람들이 빠른 조직 적응력을 보이고 있어서 그 기업의 소통 문화, 그다음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직무 능력 베이스로 뽑다 보니까 더 빨리 적응한다. 예, 그렇습니다. 아, 좋은 긍정적 효과네요. 그렇다면은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스펙보다 중요한 건 뭐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애정과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정과 관심. 애정과 관심. 어떤 거에 대한 애정과 많이 관심이죠? 추상적인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자기가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입니다. 기본적인 그 채용 절차 한번 말씀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평가, 그다음에 직무수행 능력 면접 시험으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류는요? 서류는 보지 않습니다. 아예? 예, 아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정말로요? 예, 그럼 막바로 NCS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서류가 없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NCS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도 될 것 같은데, NCS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10가지 과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다 시험을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5가지 의사소통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 윤리 등 5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필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류 전형이 없다고 하니까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댓글로도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인선님께서 잘 보고 있습니다를 시작으로 우승원님께서 스펙 중에 요즘은 스타트업 창업 경력을 쌓는 대학생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건가요? 창업 경력이 좋은 스펙이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우선 저희 지원서부터 경력사항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상 경력이 있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까지 스펙을 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면접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훨씬 많은 경험으로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경험치는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꼭 유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입사한 이혜진 대리 같은 경우도 아무런 어떤 사회 경력이나 없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일부러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뭐 그렇죠. 경험을 억지로 만들고 예. 이런 거는 예. 필요치는 않다. 이제 그렇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군요. 저희 오늘 대학생 NCS 기자단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또 많으실 것 같아서 이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네.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이 궁금하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그 산업인력공단에 지금 취업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NCS 기자단으로서 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 그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장님 한번. 너무 날카로운 질문인가요? 일단 저희 공단에서는 일학습 병행제 사업을 해서 이제 능력 개발, 이제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일학습 병행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앞서 말했던 NCS 채용과 컨설팅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외국 인력, 우리 중소기업 현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외국 인력들 노동자도 많잖아요.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사업들, 그다음에 또 국제 교류라든지 해외 취업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우리 전통적인 저희 사업인데요. 우리 정보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우리 국가 자격 시험 아시잖아요. 예,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유머도 많고 위트도 많으셨는데 네. NCS 기자단이 내용을 잘 알고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니까 굉장히 급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약간 청문회 분위기가 연출되고 네.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받아볼까요? 또 우리 대학생 기자단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김성우님? 저는 그 NCS 기반으로 한다는 게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나 경험을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턴 같은 경우나 뭐 실제로 인턴을 하기를 좀 많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대신에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NCS 자기소개서 쓴다면 그것도 뭐 점수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대학생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외활동 경력이 좀 도움이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이 반드시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방청객 중에서 지원자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생각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매사에 뭐 반드시 어떤 뭐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그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드시 뭐 어떤 대외 활동 해야 되겠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좀 적극적인 인재상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력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입사를 위해서 네. 하는 경력은 필요치 않다. 네.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위한 뭐 억지스러운 경력이나 이런 예.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과 그다음에 직무에 녹여질 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예.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좀 전에 최진혁 차장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걸 보니까 네. 상황 면접의 예상 문제로 하나 뽑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NCS 기자단 질문 들어봤는데 그 전에 우리 차장님께 올해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상반기는 어땠고 하반기는 어떤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청년 인턴을 142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 많이 7월달, 뽑으셨네요. 8월달 조금 네. 전에 그 8월달까지 임용을 좀 했습니다. 채용형 인턴인 거죠? 네. 그다음에 바로 다음 주 9월 9일부터 예. 연구 직렬을 저희가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9월 9일이면은 9일부터는, 예.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연구직을 뽑으신다고요? 예. 어느 정도 규모로 뽑으시죠? 조금 소규모인데요. 네. 연구직보다 그러니까 저희 정보처리 기사 같은 어떤 국가기술 자격을 담당하는 예. 연구직을 지금 채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 또 그러면 하반기에 또 다른 현재는 이제 저희가 매년 채용이 1월 달에 좀 있는 경향이 있는데 네. 하반기에도 또 수시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남녀 비율이 어땠습니까? 상반기 뽑으실 때? 상반기 뽑을 때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예. 어느 정도 비율이나? 55%, 약 5%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성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 한국 여성의 DNA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NCS 전역으로 바뀌면서 또 여성의 파워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기도 한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희가 NCS 기반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제 공부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일머리를 보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꼼꼼하게 여성들 어떤 꼼꼼한 성격들이 녹아나니까 네. 좀 더 유리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NCS를 보고 들어온 우리 이혜진 대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여성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쉬웠나요? 쉽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시험에 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먼저는 저도 NCS가 도입된 지 아직 몇 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NCS가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 해서 NCS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 10가지 능력들이 어떤 거고 그 능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 또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제가 가진 경험들이라든지 제가 가진 역량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능력도가 결부시켜서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이 예를 들면 K무브 사업에서는 나의 이런 능력들, 의사소통 능력이 활용될 수 있겠다. 잘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K무브 사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 부서에 대한 맞습니다. 약간의 어필까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공단의 사업 내용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공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게 NCS의 기본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가진 역량들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연계해서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야 더 설득력이 있고 NCS를 잘 이해한 지원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리님은 공단의 사업 내용을 주로 뭐 홈페이지 외에 또 여러 채널이 있을 텐데 네. 주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요? 기본적으로는 공단 홈페이지에 조직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 거기 조직도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분장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럼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어떤 업무와 어떤 수준의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학직렬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국제협력 사업이나 외국 인력 사업, K무브 사업을 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공단의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공단을 딱 정해서 그 공단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NCS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우리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 초롱초롱해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영 기자단님. 네, 저도 궁금하지만 NCS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NCS 시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면접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면접과 NCS 면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CS가 좀 포함된 면접을 보실 것 같은데 면접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면접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일단 신상 위주로 이렇게 좀 질문하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그렇게 되죠. 본인의 성격은 어떠냐 이렇게 좀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당신이 만약에 지원자가 우리 회사 들어온다면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 업무 현장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무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준비했던 사항들, 신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회사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질문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면접에서 우리 이혜진 대리님 같은 경우에 어떤 질문을 받으셨고 어떤 대답들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질문은 외국 인력 사업을 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공단을 방문했는데 영어도 하지 못하고 한국어도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저도 좀 적잖이 당황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거는 같은 팀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몸짓과 발짓으로 있을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답을 하였는데요. 거창한 능력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답변이 됐었나요? 이 답변이라면? 베스트 답변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지금 그 네. 기자단 질문 중간에 그 연관 있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NCS 주간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NCS 주간 기간이라 그런지 필기 시험이 유독 어렵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필기 시험이 진짜 그렇게 어려운가요? 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신 그런 것 것 같은데요. 이혜진 대리님께서는 이번 시험을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네. 난이도를 직접 체감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준생으로 어떠셨었나요, 그때? 저희 동기들과도 나눴던 대화가 다 나는 떨어질 줄 알았다. 아. 나는 안 될 줄 알았다. 어려웠나 보네요, 예. 진짜.
그런데 또 저희가 NCS와 영어 한국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영어와 한국사는 그다지 이렇게 난이도가 있지 않았어서 또 약간의 조절이 또 되어 있지 않았었나 싶네요. 네. 그래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아, 이야기를 네. 할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대리님께서는 취업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산업인력공단 위주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예, 저는 6개월 정도, 넉넉 잡아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고요. 해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전공이 비상경 계열이다 보니 많이들 아시는 뭐 에너지 공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에는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라는 의문점들이 좀 많았고요. 그러면서 그럼 다른 해외 사업들이 활발한 기관들이 어디 있을까를 찾다 보니 산업인력공단이었습니다. 또 마침 울산에 와 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K무브 담당하면서 아직 외국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셨죠, 현장에? 예, 아직 해외 출장은 경험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나간 분들 뭐 이렇게 안에 산업인력공단 와서 뭐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그런 기회는 있었어요? 예, 많습니다. 코이카라든지 이런 데 봉사 경험 있는 게 그런 해외 K무브 팀이나 지원할 때 혹시 득이 되나요? 아무래도 면접 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시적인 어떤 가산점은 그건 없지만 아니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예, 네. 일단 예. 저희 팀에는 근데 또 작년에 들어오신 대리님이 해외 출장 때 처음 해외를 가본다라고 하셨던 분도 있어서 예, 예. 반드시 뭐 해외를 나갔다 와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학직렬이며 영어 실력은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해외 경험과 직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이거는 들어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하고 제일 먼저 느낀 점은 뭔가요? 혹시 공단에 잘생긴 남자 직원이 많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잘생긴 저희 동기들 중에는 제가 이런 말을 했다 동기들한테 예. 없나 봅니다. 예, 마음이 따뜻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네. 네, 정말 멋있는 차장님과 팀장님들이 정말 네. 많은 회사임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재치 있는 질문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에 들어오니까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어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요. 일단은 사업이 재밌다라는 게 가장 첫 인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공단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가 또 저 사업에 관심이 가면은 또 이런 사업들도 공부할 기회들이 또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하다 보니 지루할 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하는 9월의 행사는 우리 학생들이 다시는 없을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함께하셔서 HR에 관해서 많은 정보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함께하시는 기자단님들께서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인터넷에 보면은 사설 업체들이 NCS 강의 같은 거를 올려주잖아요. 네. 실제로 그게 NCS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사설업체에서 올려주는 NCS 관련 정보들 좀 도움이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성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 사설 업체에서 준비한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다라고 부정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런데 그 공들인 시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비용에 대비 아무래도 이제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NCS 홈페이지가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그냥 자료실에 올리는 것도 그냥 일반 자료를 올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공공기관의 어떤 사례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 NCS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네. 직업 현장, 산업 현장 전문가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같이 만든 거죠? 네, 같이 만든. 예. 예. 일단 먼저 NCS 홈페이지를 먼저 샅샅이 살펴보신 다음에 또 다른 정보들을 얻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전 NCS로 도입 전후와 이제 바뀌기 전과 후를 보면은 이제 제가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그 바뀌기 전에 이제 신입 사원분들은 취재를 하지 못했고 그 후에 사원들분만 취재를 했는데 그 후에 사원들 분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전에는 이제 어땠는지 전과 후를 비교하면은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NCS 잘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또 나쁘다고 만약에 전에 하면, 나쁘다고 하면은, 네, 네. 또 뽑히신 분들이 애매해지거든요. 전에 입사한 우리 신입사원들도 정말 잘하는데요. 네. 가장 좀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워낙 조직을 먼저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1년차 선배들하고 견주어 볼 때 거의 뭐 실력이 동등할 정도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인이 조직을 많이 알고 왔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소통 능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견으로 정길봉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NCS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노하우는 뭐였나요? NCS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원론적인 말일 수 있지만은 NCS 기반 채용을 도입한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 1년 안에는 그 이직률이 좀 생깁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근데 이직률이 일단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공단을 많이 알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이혜진 대리처럼 직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 만족도가 성과로 이어지거든요. 성과는 곧 경쟁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경쟁력이 강화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가 다 함께 경쟁력을 갖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CS를 통해서 이직률을 낮추고 만족감을 올리면서 성취감을 기업은 가져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혜진 대리님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또 좋은 사원인 거잖아요. 우리 이혜진 대리가 합격한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차장님? 일단 입사 3년차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네. 직무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그리고 탄탄하게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 말씀 들어보면 NCS 도입이 잘 된 것 같다. 당장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 내에서도 이직률도 낮아지고 직무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져서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등등. 오늘 그 두 분께서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꿀팁 그리고 리얼한 답변을 주셨는데 한번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또 하는 게 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셨다고 하신 것 같고요. 대리님은요? 네, 저도 되게 정말 재밌었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방송은요, 매주 목요일 코리아TV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후 2시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요, 아주 특별한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코리아TV 공공일자리를 잡아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분은 친하시고요. 오늘 만났어요? 친한 분도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70여 명이나 되다 보니까